작가님과 진행자를 동시에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시의 신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천효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제 교단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이제 동안 어린이 책을 좀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 것 같은데 너무 너무 과중하게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작가님과의 이 작가와의 대화일까요? 아니면 대담일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인으로서도 저에게 정말 대선배이신데 김홍신 작가님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작가님의 이제 140번째 성장 동화 수업이 끝나면 미래로 갈 거야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작가님과의 이 자리가 아무래도 문답 형식이 될 텐데요. 이제 이 질문을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정말 몇 개 안 준비했어요. 나머지는 이 청중석에서 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가지고 계시죠? 이 뒤편에 보시면 여기 질문 적는 메모란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주시고 그 밑에 질문자의 성함이나 연락처 간단히 적어주시면 질문을 답해드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더 열린 토크쇼, 자유로운 이야기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좀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요. 혹시 이 책,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책이. 이 책 읽고 오신 분 계실까요? 두 분. 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따가 물론 이따가 저 밖에서 사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아직 이제 못 읽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은 좀 스포일링이 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다가 읽는 재미를 해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요, 보통 이제 동화를 쓸 때, 이게 어떤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초등학교라고 해도, 사실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발달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학년용이냐, 중학년용이냐, 뭐 고학년용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책 주인공이 이제 몇 학년이냐 이걸 가지고 독자들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주인공 현수가 이제 3학년으로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5학년이 갑자기 훅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학년이 읽으면 좋을까? 작가님은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학년에 어떤 아이들이 읽었으면 해서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해가지고 일찍 못 갔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 며느리하고 인사하러 왔는데 그랬어요. 제가 외아들이지만은 3년 동안 절대 아이를 낳지 마라. 둘이 신나게 놀다가 한 4, 5년 뒤에 아이를 낳아라.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걸 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지금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작은 아이가 2학년 그래요. 그래서 얘들한테 읽게 해주고 싶어서 그 나이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 현수는 제 어렸을 때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대가 논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활동하는 곳은 관촉사하고 은진미러 하고 그 관촉사 가는 그 대구뚝이라고 옛날에 했죠. 그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옛날 방죽골이라고 했던 반월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 이것이 이제 무대거든요. 그 다음에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사인을 4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큰 손자, 두 번째는 작은 손자, 네, 세 번째는 우리 남 회장님의 자녀들 둘, 그렇게 4권을 먼저 사인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은 그 뒤부터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을, 아니 저 손자 애들을 불렀더니 요 책 앞에 보면은 이 호랑이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요거를 보니까 막내가 할아버지 이 저 호랑이하고 사진 찍었네. 그래서 내가 때려 잡았어 그랬더니 애가 발랑 자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발랑 자빠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유치원도 그 한글을 일찍 띄웠기 때문에 유치원 친구들도 굉장히 그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 이 책을 유치원 학생이 읽었다고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그 유튜브 네. 쇼폼 이런 거를요, 맘 놓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작가님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독서 수준이 높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문해력이 해가 갈수록 정말 처참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사실은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도 읽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6학년 학생도 이제 저학년 동화책을 못 읽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제가 대발해를 썼을 때 그게 저도 읽기가 힘들게 옛 어투가 한문이 많은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걸 어머니가 읽고 넘겨줬는데 아이가 읽기는 너무 난해한 장면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읽혔냐 그랬더니 애들 요즘 다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요, 3권에서 어떤 장군이 죽었는데 7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걔가 찾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한자까지 이름이 똑같아요. 이게 등장인물이 500 몇십 명 되니까 저도 이제 착각을 한 것이죠. 그걸 찾아낼 정도로 그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요즘 독해력이 뛰어난 어린이들은 그 유치원에서도 그 책을 아주 다양하게 읽습니다. 예. 그 학생은 제 생각에 출판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사실 편집자의 눈이잖아요. 굉장히 예리하게 다 기억력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소설을 이제 주로 쓰셨지만 이번에는 이제 어린이 책을 쓰셨는데, 어린이 책을 쓰는 작가들도 이제 인물을 디자인할 때 굉장히 큰 공을 이제 들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고, 또 작가를 좀 힘들게 하는 인물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책 쓰실 때는 어떤 인물을 구상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셨는지? 예, 말하자면 현수인데요. 네. 제가 제 위에 자꾸 태어나면 옛날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지나서 저를 호적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위에 죽으니까 집안에서 귀한 아들이라, 그래서 어려서 이름은 광줄이었어요. 이름을 험하게 져야 귀신이 안 잡아간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에서는 현수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제 이름이 현수입니다. 그래서 반월초등학교 기록에 보면 김현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니까 홍신으로 바뀌었어요. 호적에는 홍신으로 되어 있고, 쟤들 문중에 그 이름은 성태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올릴 때 홍신으로 올린 것은 현수는
아주 윗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보니까 아 이거 이미 죽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안 잡아가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성태로 문중 이름으로 올리려고 해봤더니 이것도 또 잡아갈 것 같으니까 홍신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때 보통 소설은 악역, 안타고니스트, 이제 선역, 프로타고니스트, 그다음 제3역, 트라이고니스트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이 동화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악역을 없애고 주로 선역으로 했고 중심 인물을 대개 좀 장애인으로 정했습니다. 왜 장애인으로 정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여럿 있었어요. 애들하고 따라서 저도 놀렸죠. 그 아이가 이제 울고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디서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아이 집에 가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비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친엄마가 아니구나. 왜냐면 어머니 나 어떻게 났어? 그러면 다리 밑에 주워왔대요. 어디서 주웠냐면 저 미나다리에서 주웠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고서 이제 어머니의 다리 밑을 겨우 깨달았는데 그 집에 가서 빌 때 너무 괴로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남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런가. 그랬더니 집에 왔는데 회초리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가는 회초리 가져오면 3대, 굵은 회초리 가져오면 1대밖에 안 때려요. 머리를 쓴 거예요. 굵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 갑자기 치마 저고리 입고 계신데 치맛단을 올리더니 회초리를 저한테 주고 내가 너 잘못 가르쳤으니 나를 때려라. 이렇게 제가 이제 회초리를 버리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 덕에 제가 평생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컬럼까지 썼어요. 장애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국회 들어가서도 제가 장애인 복지법을 제가 만들었고 또 대학 다닐 때도 장애인들하고 계속 가까이 아직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학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상하다. 왜 장애인하고 저렇게 친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직장이 옛날 말로 나병 환자들하고 살아야 하는 직업이었어요. 나환자들하고 살면서 연대의대 유준 박사님이 나환자가 먹는 약이 DDS라는 건데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나환자들이 이렇게 피부가 검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피부가 검어져요. 그 약을 제가 6개월 먹으면서 나환자들하고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경험 때문에 이 동화를 쓸 수 있는 근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이 부분에 그 장애가 어떤 장애냐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절뚝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절뚝발이라고 놀려요. 근데 진짜 못됐죠. 그래서 이러면 진짜 큰일 나면 바로 학폭이에요. 근데 김홍신 작가님이 썼으니까 출간이 됐다.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말을 쓰는 게 이제 과거에 있는 일을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 자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특히 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과거의 어린이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게 2025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 어린이들에게 어떤 대화를 거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담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건 현대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어린이들이 이걸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작가님이 여기에 어떤 현대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제가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가 참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이들을 국영수로만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개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면은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도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티큰 올람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강조하는 것은 네가 태어났을 때보다 살아있는 동안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라 하는 정신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를 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점수가 어떠냐, 국영수가 어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 자꾸 시키고,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전부 성적 순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요. 개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 나라는 결국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절대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서 분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린아이들이 개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개성을 키워주자. 그러면 결국 사람은요, 어려서는, 그러니까 젊어서는 국영수로 살지만은 나이 먹으면 예체능으로 살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보니까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문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관촉사에서 사라진 그 아버지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미스테리가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미스테리가 깨끗이 해소되지 않은 채. 왜냐면 다음 편을 위해서. 이게 그럼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거에 드라마가 제일 재밌어서 볼만하면 딱 끊어지죠. 그다음에 왜 음악 가요 프로 보면은 심사할 때 지금 발표하고서 광고 나오죠. 그래서 광고를 꼭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다음 편을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음 편은 이제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이걸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 때문에 거기서 멈췄고, 그 다음에 끝에 왜 그 소녀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일본 잡혀가는 거. 그것도 거기서 끝낸 이유는 다음에 이제 그 소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작가님, 저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이 사파를 보면서 제가 그게 마음이 약간 쿵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게 순사에게 잡혀가는 순이 그 그림이 혹시 위안부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일까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제대로 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쪽에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그 선상에서 일본 학자들하고 대토론을 할 때 제가 첫 토론자로 나갔거든요. 근데 일본도 극우 인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한국이 그 일본 국가였대요. 합병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 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본토에 있는 그 일본 여성은 안 들고 갔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요, 몇백 명이 모인 선상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은 대륙 컴플렉스가 있어요. 영국처럼.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일본은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육지를 찾아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가장 빨리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그 대지진이나 대폭발이 일어나면은 너네를 구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 지금 그 할머니들 문제나 그 다음에 일제 침략 그 35년 이런 거를 공개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인간시장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요.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혼자라도 쳐들어가고 싶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소녀가 잡혀가는 문제를 등장시키려고 그 마무리에 등장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위안부 문제를 동화에서 다루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어린이들 이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이야기이지만 또 어린이들의 뭐 수준이나 발달 단계나 또 역사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가 당연히 전달이 돼야 되고 성인은 성인에 맞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뒷이야기가 진짜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상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도 같거든요. 혹시 여기에 이렇게 쓰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여기 실장님께 누구께 드려야 되나? 예, 좀. 손을 들어보시죠. 네. 일단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구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쓰진 않았는데요. 네네네. 지금 한 권 있고 뒷이야기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뒷이야기가 한 권에 끝나는지 아니면 몇 권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그렇게 앞질러서 여쭤보면 참 할 말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3권쯤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일본에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고 일본인하고 이제 복수를 참 아름답게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상 토론할 때 주장했듯이 니네가 그 대륙 콤플렉스가 있다면 우리가 대한민국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건 뭐냐면 일본에서 그 부산까지 지하 터널, 이제 과학기술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지하 터널을 와서 기찻길과 도로를 놔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니네가 동경에서 영국까지 그냥 갈 수가 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 소녀를 통해서 좀 일본 쪽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기 위해서 그 소녀를 등장시켰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저는 진행자 질문 5번에 어린이는 어떤 분들이고 어린이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어떻게? 다시? 어린이는 어떤 존재이고 어린이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동심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그 동심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우리 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 어린이들하고 어울려 있으니까 좀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하고 어울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심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어린이하고 아니면은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하고의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부족해요. 며느리는 제가 어렵고 그 손자들도 그 다른 할아버지에 비해서 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내가 있으면은 그 손자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왜 어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그 모성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울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동화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의식과 그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죠. 이 안에도 잠깐 써놨는데요. 그 큰손자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살으니까 왜 자주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소설을 모르고 또 뭐 이걸 모르니까. 근데 제가 젊어서부터 그 방송을 하면서 그 종로에 있는 종이 뭐죠? 보신각종 타종하는 거를 밤 12시에 제가 중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늘 저걸 언젠가 한번 내가 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여러 해 전에 8.15 광복절에 모범 시민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 꼬맹이를 3살 땐가 하여간 들고 와서 무등을 태워서 이제 그 보신각종을 치는 사람은 가족을 단상 위에 올려줘요. 그 한복도 빌려주고. 그래서 그걸 치는데 애가 무등 태웠는데 위에서 할아버지가 종 치는 걸 봤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집에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 그랬더니 종 치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 치는 사람이 아니고 동화 쓰는 사람 뭐 이거를 이렇게 또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조금 부연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주로 쓰니까 항상 동심에 대해서 그게 제일 화두 같은 것 같아요. 동심이 대체 뭔가. 근데 보통 이제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아이가 없는 분들이 언뜻 생각하는 게 되게 순수하고 되게 여리고 약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면 와 세다. 되게 웬만해서는 기죽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장난칠 북리를 하는 아무리 혼내도 뒤돌아서도 헤헤 웃을 수 있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 센 거예요. 어른들은 기분 상해서 그런 짓을 못해요. 거절당해도 네?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센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대가 세다. 그리고 짓궂을지언정 상냥하다. 진짜 그 상냥함은 어린이들만이 가지는 그런 상냥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벼 이제 막 심었잖아요. 벼가 이제 처음 심었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리를 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자리 잡으면 이렇게 막 쫑긋쫑긋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게 진짜 아이들 모습 같다.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힘있게 쫑긋쫑긋 이렇게 힘있게 서 있는 그 새싹 같은 그런 존재들. 그게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강인하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날에 그 학부모를 학교에서 초대해요. 초대해서 와서 특강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 아들 때, 그 딸 때 두 번 다 학교를 초등학교에 가봤어요.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들하고 딸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들끼리 장난하고 뭐 딴짓하지 절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얘들이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랬나 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라는 게 어린이에요. 그렇게 또 자라야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군대 갔을 때 차른 열중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 잘 듣는 그런 것은 어린이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지금 그걸 느낌은 같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인가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어린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분도. 예, 이쪽에 계시네요. 예.
아까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나라이면서 종교이면서 사회이면서 국가이면서 가족이거든요. 예, 예. 우리 밥상머리 교육은 지금 이스라엘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파탄이 됐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먹고 나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먹고 나가고 아이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맥락이 같은데 아이는 동네에서 다 기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쓰실 책에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실라나?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 소설 쓸 때 관촉사니까 스님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심이 돼요. 저는 카톨릭인데. 그러니까, 그 고아원은 목사님이 운영가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움을 버리는 방법, 그것은 이제 일부러 신부님을 등장 안 시키고 수녀님이, 왜냐하면 목사님, 스님 전부 남성 모습이라 카톨릭은 그 수녀님의 그 잔잔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면은 네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산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그거 미움을 버려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이제 오히려 그 수녀님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관점을 이제 거기다 뒀고, 가정의 관점은요, 지금 그 동화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밀도 있게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걸로 그렸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다음 편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내 자식만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좀 벗어나게 하셔서 쓰시면 어떨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는 자녀를 많이 둬야 됩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이게 생산제예요. 자녀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해결이 됐거든요. 지금은 아이가 소비재예요. 지금 이제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는 순간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바로 안 하고 한 평균 2년 후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말하자면 전세라도 얻어줘야 되고, 이 모든 걸 이제 부모가 책임지니까 자식이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말하자면 이제 그 부모의 삶이 핍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적으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는 싶은데 그 방법론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알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세상이 변하는데 아이가 안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일정 정도는 따라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렇게 좀 바뀌긴 바뀔 겁니다. 예. 또 다른 분이요. 라디오 날려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 이 책을 4명의 아이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요. 예. 그 아이들의 반응이 알고 싶어요. 우리 남성원 회장님 자녀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반응을 모르고, 저는 이제 어리지만은 기념으로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큰 인물이 됐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빛나게 했으면 해서 준 것이고, 우리 애들은 줬더니요, 이제 아이가 마침 논산 오는 경우인데 자동차 안에서 닭 있고 내가 책 준 뒤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잘 읽었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재밌다고 그러더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녀 이야기하고 미래 가는 거, 그것이 제일 재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손자한테 칭찬받으니까요, 그거 굉장한 살맛이 나더만요. 걔들이 할아버지를 칭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칭찬하면 했지. 그래서 내가 덕을 받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큰아이 때요, 첫 아이니까 그랬지만은 아이가 갑자기 우리 집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안을 찾아보니까 그 양란이 있죠. 양란을 좋은 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꽃을 다 땄어요. 미안하지만 난한테는 꽃을, 그 빨간 색깔 꽃을 다 따가지고 계단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올라오면 이제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에다가 쫙 뿌려줬어요. 그 첫 아이가 오는 날, 그런 것을 지가 모르지만은 결국 할아버지한테 그 고마움을 갚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후배 중에 사진 작가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근데 그 스튜디오에서 행사를 하는데 초대를 해서 갔는데, 입구, 현관, 엘리베이터 안, 그 다음에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무실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 장미꽃 있죠. 빨간 장미. 그거를 뭐 몇백 송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 따가지고 그렇게 흩뿌려 놨는데, 그거 정말 사람 살맛 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연관을 지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그 위안부의 이야기가 네.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위안부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안부 문제를 특히 그 동화에서 다룬다면, 어떻든 뭐 정치적인 뭐 경향이나 어떻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고 너무 민족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오히려 동화로서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그 두 가지를, 역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휴머니즘의 문제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게 물론 이제 국회 때부터지만은 제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행사하는 데를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서 그 할머니들하고 모습을 봤는데, 이제 제 분석이 꼭 맞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근데 그냥 제 생각인데, 할머니들이 너무 폭삭 빨리 늙었어요. 그래서 마음고난이 굉장히 심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복수심도 약간 생겼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제가 그 할머니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 학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당신의 말하자면 손녀,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러지 않고 좀 쌀쌀했어요.
그런 점은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2층에 올라가면 발해관이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강연할 때 어쩌다가 하지만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고구려 백제가 멸망할 때 당 고종이죠. 그러니까 무칙천 다음에, 그러니까 태종 다음에 그 당 고종 때 백제 고구려가 멸망했거든요. 그때 계필아력, 설인기, 소정방 등이 고종 앞에 엎드려서 당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민족은 완악하고 굴종할 줄 모르고 반드시 독립하는 무서운 민족이니까 우리가 함락을 하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군사들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유문품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당 고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짐의 뜻과 같도다. 반드시 실행하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 여성들이 무자비하게 그런 행포를 당했고, 고구려에서만 말하자면 20만 명 이상, 그러니까 4만 3천 호예요. 3만 4천 호 곱하기 그 평균 그 한 가족이 6인 이상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인가? 20만 명 이상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제 발해 건국할 때 대조영, 그 다음에 당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당나라가 가장 겁났던 나라가 티벳이었어요. 당시 토본. 근데 토본을 그러니까 토본 왕에게 당태종이 가장 아끼는 공주를 바칠 정도로 그 토본이 강경한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를 토본을 완벽하게 한 게 고선지 장군이에요. 그때부터 당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끈질긴 힘, 이것을 그 말하자면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었던 것이 제 이 동화에서도 이 소녀가 잡혀가는 장면을 넣은 것은 그런 것을 좀 연상까지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아동문학계에서 그 위안부가 참 뜨거운 감자처럼 다룰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동화에는 뭐라고 할까? 혼수 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역사적으로 안 맞다, 시대가 안 맞다, 이게 너 선정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동화 작가들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가님의 그 시도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뛰어들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토론거리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아동 문학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르포같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모두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예, 신부님.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에 대한 거,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다들 사제이다 보니까 책에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시고 복사들도 하셨는데요. 애를 안 키워봐갖고 좀 성당에 보면은 아이들도 많이 없고 좀 애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신앙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 성당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성적으로 무슨 말씀을 좀 해주고 싶다면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 하고.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딱
신부님을 만나서 물론 여기 충청도는 그 당시에 그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신부님들이셨거든요. 성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서양 만화를 이렇게 말풍선을 수녀님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화가 별로 없던 때 그 서양 만화를 보니까 충격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 방에를 자주 놀러 가서 유치원 다녔으니까 이제 한글을 뗐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 방에 자주 놀러 가니까 또 책을 또 자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복사가 됐고 그때는 라틴어로 신부님들이 그 미사 집전하실 때거든요. 라틴어를 그때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화로 이제 시작을 해서 동화 이렇게 돼서 제가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한테 강조하는 게 벽에 책이 잔뜩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 성장을 한다. 근데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부모가 종교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어떠한 경우든지 그 경도되진 않더라도 그 종교에 관한 그 환심과 일루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부모가 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행동과 그 모습 그것만도 큰 교육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그 민족사를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그 부모 교육이 이게 부모가 이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질문이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까지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게 질문은 혹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시민들 이쪽으로 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죽기 전에 150권을 쓰겠다고. 이 책이 140권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들 앞으로 오세요. 신부님들 앞으로 오세요. 예. 이렇게 신부님들이 여러 분 오시는 게 정말 힘든데 먼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대충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굴 기억하는데 사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들은 안 받으셔도 좋고 다른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행사 있을 때 선물을 좀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적게 준비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선물을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오늘 천 선생님 먼 걸음 하셨어요. 박수 좀. 그 다음에 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학관의 이사님들, 감사님들 또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박수를 한번 좀. 자,